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개신교들 뭐 다는 아닌데요. 그날 대형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받은 몇몇 제보에 따르면 그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광화문 친박 집회 나가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했고 실제로 이제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해서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도회라고만 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착해서 화를 낸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제보 부탁드리고요. 왜 이 대형교회가 이 친박 집회, 친박 단체 이런 관계를 맺는 걸까요? 네, 저 시사인으로도 그런 제보 왔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또 대거 구국기도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대고 이동했다라는 그 거죠.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제가 받은 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십 대씩 그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납득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지만 영세교 교주였던 사람하고 특수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그 후계자라고도 했었고 그 아버지 박정희 추도 행사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문화선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여기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추도위원이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99주년이라고 현충원에서 국립현충원에서 무속인들 30명하고 구 탄다고 작두 타고 그 행사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될 때.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국면도 있고 해서 결국 물레공원은 박정희 동상이 있죠. 동상이 있죠. 거기에 혁명의 사상이 싹튼 곳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혁명의 사상이 싹튼 곳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굿을 했어요. 30명이. 작두도 탔나요 정말? 탔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서 이제 뉴스가 잘 안 됐는데 2007년 최순실 게이트 한참 터질 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후보,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하기 하루 전날에 그때 당선 기원굿 그러니까 2007년 8월 19일이죠. 충남 계룡산 동학산의 오토 캠핑장에서 열렸다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 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굿당에서 박근혜 당선 기원 작두굿이 열렸다. 이때 또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묻혔고. 다른 추도식, 다른 박정희 추도식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보면 가장 멀리할 후보 대통령인데 왜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네, 지난해 8월 꾸려졌던 윤곽금 팀장의 검찰 특별수사팀이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을 할 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사무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하겠냐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죠. 이게 재밌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작년 8월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며 압수수색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특별감찰관의 의뢰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의뢰한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기밀 누설했다고 하면서요.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이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검찰은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휴대전화도 안 했고 사무실도 안 했고 집도 안 했고 어디든지 안 했고. 네, 심지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겁니다. 예. 네. 텅텅 특검도 초반에 그래서 텅텅 비어 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관련 뉴스죠. 예. 이거 외에도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다. 이것도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차례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6차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는 그랬죠. 예, 예. 해명했었거든요. 전화 직접 건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반박하는 보도인 거죠. 예.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했다. 물론 그때 당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일반적인 의논사를 의논했다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검찰 이렇게.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네요. 검찰 개혁 하지 말자고. 예, 김 총장이 우리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통화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 대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그런 통화를 했다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을 믿어달라고 항상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검찰총장과 그 정도 했으면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얼마 많이 했겠어요. 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겨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천여 차례. 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10통 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깨어있는 동안 밥 먹고 잠시 다른 일 하는 거 빼고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상사병 상태거든요. 이거는. 하루 1시간씩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이 통계치를 따르면 휴일도 없이 계속 했다. 예,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이럴 때 막 시상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기록을 깨는 겁니다. 6개월 동안 570통이었는데요. 여기는 3개월 동안 1000통입니다. 총장님하고는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떠올랐나 보죠. 예, 문구를 다듬고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게 게이트 초반부터 본인이 관둘 때까지 10월 20며칠인가 관뒀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네, 그때까지 1000통 해달라는 거예요. 1000통 이상. 이야, 대단하네요. 네,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합쳐서이긴 한데요. 네. 우 전 수석 쪽입니다. 사랑도 병인양하여 수준인데. 자,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 지금 다시 돌려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한테도요. 당시 2014년에 검찰총장이 해경수사 담당했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 걸어서 수사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총장이겠네요. 예, 김진태 전 총장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다. 예. 네, 심지어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경 1, 2, 3정 있죠. 그 네네. 탈출하라는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예, 현장 구조 책임자였죠. 네, 김경일 경정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일 경정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이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치려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구속영장 치지 말라고 했다. 예, 또는 민정수석실에서요. 압력을 네. 넣었다라는 거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등등의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지검장에게. 예, 각각
총장은 지검장한테 전화하고 민정수석은 팀장한테 전화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장은 아예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네, 수사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방해한 겁니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해경을 수사하면 그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그런 인식이 퍼질까봐 아예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과연 현 검찰이 특검이 아니라 이 게이트를 수사하면 제대로 하겠느냐는 걱정과 연결된 거죠, 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사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민 소환하겠다라고 맞대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이 아니라 이제 광화문에서 치고 있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고 그 유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 이거 정부가 나서서 해준 거예요 그때. 네, 게다가 그분들은 내란이나 피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잖아요. 서울광장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공권력 그러니까 청원경찰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걸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강목으로 쫓아낸다니까요. 네, 박 시장도 오랜 기간 참았다라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텐트를 철거를 하는데 불법이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면 배가 출출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노점상 분들한테 뭘 사 먹잖아요. 네, 그렇죠. 오뎅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네. 겨우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출하니까 사 먹는데 이 관련해서 뉴스 하나 있죠. 그거 좀 전해주세요 일단. 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3.1 집회에 나왔던 친박단체가 광화문에 있는 CU 같은 편의점도 이용하지 말고 포장마차도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손님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재밌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데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운영 자금으로 촛불 자금이 된다라는 거고요. CU는 통진당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또 던킨도너츠는 스스로 촛불 좌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카카오톡을 돌린다고 다 하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돌렸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뻔했어. 아니 대기업이 무슨 통진당도 해산됐는데 거기다 자금을 대고 촛불 좌파고 외국 기업이거든요. 던킨도너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딸려 있죠. 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 부대 푸드트럭 대신에 이용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부대 푸드트럭에는요. 어묵꼬치가 한 개에 3,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광화문 일대에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라고 이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부대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가서 먹으라고 그 논리를 세울 게 특별히 없으니까 왜냐하면 더 훨씬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던키도너츠가 또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다 좌파들이고 촛불이고 뭐 통진당이고 막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가짜뉴스처럼 그걸 믿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항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용하는 손님들한테도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통진당에 돈을 보내냐고 막 항의한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이거 와서 엄마 부대에서 하니까 이용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자, 3,000원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애국세라고. 그건 기사에 없던데 저 좀 찾아봤거든요. 애국세래요, 애국세. 그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이건 CU나 던킨도너츠에서 고소고발 해야 됩니다. 예. 예,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도 단순히 잘못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제적 이권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목적으로. 네네. 죄질이 나쁜 거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도 장사를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TV조선 보도인데요. 장시호 씨 발언으로서 보도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밤새도록 검토할 때가 많아서 실시간이 없었다라는 토로를 했다라는 건데요. 장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모든 문건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요. 2-3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정을 운영한 게 맞아요, 본인이. 네.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는 게 직접 어딘가다고. 옆에서 본 예. 장시호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네. 국정농단을 불철주야한 건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에너지면. 네, 2-3시간밖에 못 자고 링거까지 네. 맞고. 다만 이제 국정을 돌봤다기보다는 국정 속에 있는 이권을 돌보느라고 네, 실시간이 없었겠죠.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은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예.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도 쉬운 표현만 조언 들었지 문건 준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 반대되는 증언이 되게 많죠. 사태 초기 미르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환 씨가 네네. 이 얘기하고 딱 일치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매일매일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그거를 자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네. 체크하고 검토하고 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나왔던 이야기 중 일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걸 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자, 뉴스를 하나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읽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 개헌 이슈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구상의 핵심 레퍼토리였어요. 개헌을 고리로 양극단을 배제하고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건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이렇게 제외하고 가운데서 모이자. 이게 원래 제3지대고 거기가 그 고리가 개헌이었거든요. 근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민주당 제 모든 세력을 개헌으로 묶는 걸로 전선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친문 제외해서 친문만 제외하는 것으로 전선을 바꾸는 중이에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개헌. 원래는 이 개헌은 소위 3지대 아까 말했던 양쪽 빼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이유는 간단해요. 그쪽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되고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의 시나리오를 따지자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참여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 이렇게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워낙 강하니까 민주당 후보 대 나머지 전체의 전선을 만들려고 거기 그 흐름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민주당 제외하고 또 개헌선이 200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200석이 안 돼요. 20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 내에 소위 비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200석이 넘어가는데 이 비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김종인 전 대표 역할론이 거론되는 거죠. 왜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한 지도 오래됐고 세력도 없고 스스로는 국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선출직으로 다 비례였지. 근데 그분이 왜 자꾸 거론되느냐. 이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개헌선에 도달하는 그 나머지 부족분을 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구심점을 할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가 아닌가. 근데 또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력을 대표할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시장도 전 시장이래. 죄송합니다. 네, 현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 하도 전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요새 이재명 시장도 이렇게 관심을 뒀다가 지지율 떨어지자 반기문 전 총장한테 관심 옮겨갔다가 또 사퇴하자 최근엔 안희정 도지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안희정 도지사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탈당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본인이 직접 그 개헌 세력의 후보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읽으려면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 넣고,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의 중심으로 어떤 역할과 행보를 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시면 뉴스가 좀 잘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3개월 동안 천통입니다. 총장님하고는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떠올랐나 보죠. 네, 문구를 다듬고 그랬을지 않았을까. 게이트 초반부터 본인이 관둘 때까지 10월 20며칠인가 관뒀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네. 그때까지 1000통 해달라고 1000통 이상. 야 대단하네요. 네, 우전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합쳐서이긴 한데요. 네. 우전수석 쪽입니다. 네. 사랑도 병인양 하였수인데. 자,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 지금 다시 돌려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한테도요. 당시 2014년에 검찰총장이 해경수사 담당했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 걸어서 수사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총장이겠네요. 예, 김진태 전 총장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다. 예. 네, 심지어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경 1, 2, 3정 있죠. 그 네네. 탈출하라는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예, 현장 구조 책임자.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나라 개신교들 뭐 다는 아닌데요. 그날 대형교회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받은 몇몇 제보에 따르면 그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광화문 친박 집회 나가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했고 실제로 이제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해서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도회라고만 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착해서 화를 낸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제보 부탁드리고요. 왜 이 대형교회가 이 친박 집회, 친박 단체 이런 관계를 맺는 걸까요? 네, 저 시사인으로도 그런 제보 왔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또 대거 구국기도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대고 이동했다라는 그 거죠.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제가 받은 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십 대씩 그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납득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얘기했지만 영세교 교주였던 사람하고 특수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그 후계자라고도 했었고 그 아버지 박정희 추도 행사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문화선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여기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 보던데요. 우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차례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김 총장이 우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6차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는 예. 해명했었거든요. 전화 직접 건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반박하는 보도인 거죠. 예.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했다. 물론 그때 당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뭐 다른
일반적인 의논사를 의논했다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검찰 이렇게.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네요. 검찰 개혁 하지 말자고. 예, 김 총장이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 대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그런 통화를 했다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을 믿어달라고 항상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검찰총장과 그 정도 했으면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얼마 많이 했겠어요. 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겨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우전 수석 쪽과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천여 차례. 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10통 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깨어있는 동안 밥 먹고 뭐 잠시 따라다니 하는 거 빼고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상사병 상태거든요. 이거는. 하루 1시간씩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이 통계치를 따르면 휴일도 없이 계속 했다. 예,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이럴 때 막 시상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기록을 깨는 겁니다. 6개월 동안 570통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네, 지난해 8월 꾸려졌던 윤곽금 팀장의 검찰특별수사팀이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을 할 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사무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하겠냐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죠. 이게 재밌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작년 8월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며 압수수색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특별감찰관의 의뢰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의뢰한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기밀 누설했다고 하면서요.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이유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검찰은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휴대전화도 안 했고 사무실도 안 했고 집도 안 했고 어디든지 안 했고. 예, 심지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겁니다. 예. 예. 텅텅 특검도 초반에 그래서 텅텅 비어 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관련 뉴스죠. 네. 이거 외에도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다. 이것도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일보. 주년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추도위원이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99주년이라고 현충원에서 그 국립현충원에서 그 무속인들 30명하고 구 탄다고 작두 타고 그 행사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될 때.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국면도 있고 해서 결국 물레공원은 박정희 동상이 있죠. 동상이 예, 있죠. 예. 거기에 혁명의 사상이 그 싹튼 곳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혁명의 사상이 싹튼 곳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구슬했어요. 30명이. 아, 작두도 탔나요, 정말? 탔어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서 이제 뉴스가 잘 안 됐는데 2007년 최순실 게이트 한참 터질 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예, 후보 예.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하기 하루 전날에 그때 당선 기원굿 그러니까 2007년 8월 19일이죠. 충남 계룡산 동학산의 오토 캠핑장에서 열렸다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 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그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굿당에서 박근혜 당선 기원 작두굿이 열렸다. 이때 또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묻혔고. 이 다른 추도식, 다른 박정희 추도식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 보면 가장 멀리할 후보 대통령인데 왜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어요.